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제가 않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것도 제가 은근히 한국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미 대답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오픽을 위한 공부가 저도 열심히 영어를 했고 여러분도 열심히 영어를 하셨는데 왜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 Hi everyone, it's Laura. 오픽 문의가 엄청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픽을 준비 안 하고 가보려고 해요. 진짜 준비를 아예 안 했거든요. 그냥 3일 전에 신청하고 바로 보러 왔어요. 제가 시험 준비를 아예 안 했어요. 그냥 어떻게 하는지만 봤거든요. 근데 이게 준비를 했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어도 안 했다는 거를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쨌든 파이팅 하고요. 등급이 얼마나 나올지 저도 궁금해요. 갔다 오겠습니다. 시험을 이제 막 보고 왔는데요. 보고 느낀 점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감독관님이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찍지 말고 답변하기 쉬운 거를 찍으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내가 좋아하는 게 답변하기 쉬운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어로 말만 할 수 있으면 쉽지 않냐라는 건데 저는 약간 놀듯이 하다가 왔어요. 물론 시험장이 주는 압박은 있더라고요. 일단은 기대를 해볼게요. 이랬는데 나 낮게 나오면 어떡하지? 창피해. 그럼 영상 안 올릴 거예요. 그럼 안 올라가겠죠? 이 영상은? Hello everyone, it's Laura. 자, 오픽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결과를 보기 전에 오픽이 뭔지부터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요 ACTFL이라는 그 기관에서 주최를 하는 건가 봐요. 오픽이라는 게 있고 OPI라는 게 있는데 OPI는 실제 외국인 사람이랑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고 오픽은 컴퓨터랑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를 하냐? 말하기 실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인데 이렇게 영어 오픽도 있고 중국어 오픽, 러시아 오픽 이런 것들이 있대요. 자, 이제 등급을 보시면 노비스, 인터미디에이트, 어드밴스드, 스피리어 이렇게 4가지의 등급으로 크게 있고요. 또 각 등급은 로우, 미드, 하이로 나뉘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줄여서 IH, IM, IL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고 오픽에서 가장 높은 등급은 AL, 어드밴스드 로우 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오픽이 아니라 OPI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등급이 스피리어 등급, 상급자 등급이고요. 오픽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은 어드밴스드 로우인 거예요. 이제 각 등급별 특징인데요. 설명은 잠깐 뭐 멈춰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유튜브에 이제 검색만 하셔도 각 등급별로 영어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그 영상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오픽에 대한 소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간단히 보고 넘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성적을 확인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저는 이렇게 AL을 받았죠. 어드밴스드 로우 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요 위에는 AL을 받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적혀 있어요. 어느 정도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AL 등급을 받는다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거는 저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각각 다르대요. 일단은 그렇다고 하니까 차근차근 같이 읽어보면서 제가 오픽 시험을 보면서 느낀 감상을 늘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ommunication Tasks 먼저 볼까요? 뭐라고 적혀있냐? Sustain advanced level tasks, although only minimally. 그러니까 상급자 레벨의 그 과제를 수행을 할 수 있긴 한데 그 일부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갑자기 확 어두워졌죠? 그 조명이 배터리가 very 충전을 못해서 배터리 충전을 못해서 꺼졌습니다. 자, 일단은 좀 어둡게. 자,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 Are able to narrate and describe in the major timeframes using paragraph length discourse. 한 문단에 그 다양한 시제를 사용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Can handle the communication challenges presented by a complication in transaction or an unexpected turn of events. 대화 도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도 잘 대처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너가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책이 있어. 근데 너 친구가 그걸 가지고 있는데 해외여행을 가서 너가 그 프로젝트의 데드라인을 미뤄야, 그러니까 데드라인이란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를 뭐 미뤄야 할 것 같아. 뭐 못 맞힐 것 같아. 교수님한테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해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듣자마자 저는 일단 이름을 정했어요. 교수님 이름은 John. 친구 이름 제시카. 그래서 Hi John, it's Laura. 이렇게 하고 How are you? Nice weather out there. 이런 식으로 스몰톡부터 시작을 했어요. 너무 이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문법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던졌거든요. 생각나는 대로. You know Jessica, right? She took the book for the project and I'm wondering if I can put off the deadline
a bit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제가 책은 빌리거나 사거나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Oh wait, I think I can buy a new one. Oh my gosh, problem solved. Sorry, I'm wasting your time.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고 problem solve를 했습니다. 그렇게 교수님한테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결하면 될 거 아닌가요? 그 다음 can use communicative strategies such as rephrasing and circumlocution to compensate for vocabulary or forms they did not know. 이거는 내가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표현이 있을 때 그거를 좀 유동성 있게 바꿔서 얘기하거나 돌려서 표현하거나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제가 은근히 한국 단어를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많이 했다기보다 한국말의 단어를 많이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우개라 이게 영어로 기억이 안 나. 그러면은 I don't know how to say this in English. I'm sorry. But I mean 지우개 in Korean. 뭔가 이렇게 막 깔끔하진 않지만 뭔가 돌려서 설명한 그런 게 엄청 많았거든요. 어휘가 엄청 부족합니다. 제가 영어 어휘가. 자, 그다음에 context 맥락 짚는 거. Are able to handle a variety of communicative tasks and participate in the most informal and informal conversations. 우리가 친구랑 얘기할 때 나의 그 대화 모드가 있고 뭐 선생님과 직장 상사분과 얘기할 때 대화 모드가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Able to speak about some familiar topics related to employment, current events, and matters of public and community interest. 뭐 사회적인 거, 시사적인 거, 어떤 일상적인 그런 대화들 그런 것들도 잘 다룰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시사에 진짜 약하거든요. 문외한이에요. 좀 운 좋게 제가 걱정했던 그런 주제는 안 나왔어요. 또 이제 맥락하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 그 너가 최근에 갔던 영화관에 대해서 묘사를 해봐라. 어떻게 생겼니? 자세히 설명해줘. 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미 앞에서 저는 집 밖에 잘 안 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최근에 간 건 잘 기억이 안 나고 대신에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이러면서 내가 기생충 영화를 파리에 있는 영화관에서 봤거든. 그게 진짜 인상 깊었고 영화관이 엄청 컸고 근데 사람은 많이 없었어.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이 그 memorable experience였어요. 그 영화관에서 기억에 남는 경험을 설명해줘. 뭐 이런 질문. 그럼 앞에서 이미 대답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미 대답을 해버렸네. 미안하다. 대신에 내가 이번에는 제일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일단 대답을 하긴 해야 되니까 이러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맥락에 어긋난 대답을 한 거긴 하죠. 대답 자체는 맥락을 어긋났지만 어쨌든 그 대답은 뭐죠? 내가 맥락을 읽고 있다라는 걸 증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좋게 봐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들어가면은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당신은 지금 직업이 무엇입니까? 뭐 누구랑 살고 계십니까?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까? 주택에 살고 계십니까? 취미는 무엇입니까?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요. 그러면은 그 내 설문조사를 토대로 영어로 질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학원에서 이렇게 알려준대요. 쉽게 하려면 뭐 무직으로 선택을 해라 이런 것들을 가이드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거짓말하는 게 쉬우세요?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쉬우세요? 당연히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쉽잖아요. 한국말로 한다고 쳤을 때 저도 일하고 있다 뭐 이거 다 그대로 체크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얘기하면 돼요. 그대로 지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는 영어 잘하니까 쉽겠지. 당연히 못하시는 분들보다는 뭐 잘하겠죠. 그냥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열심히 했으니까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오픽 준비를 열심히 안 하셔서 등급이 안 나오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등급이 안 나오시는 건 슬픈 일이잖아요. 저도 열심히 영어를 했고 여러분도 열심히 영어를 하셨는데 왜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해볼게요. 발연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나 엄마 강남 갔어. 삼겹살 먹어. 너무 맛있어. 직원 너무 친절해. 너무 좋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외국인 친구가.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때요? 알아듣잖아요. 어째서 친구가 엄마랑 강남에서 삼겹살 먹었는데 맛있다는 거구나. 문법이 좀 어색해도 알아듣잖아요. 이게 이제 말하기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사람은 문법은 서툴지만 말을 말처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내가 어제 엄마랑
강남을 갔어. 삼겹살을 먹으러 가는데 가는 길에 그 편의점이 있는 거야. 거기에서 아이스크림을 샀어.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고깃집에 들어갔어. 그리고 삼겹살을 시켰어. 근데 삼겹살이 진짜 맛있더라고. 그럼 이 사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말처럼 못 쓰는 거는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제가 예시가 부족합니다. 아직. 물론 이 사람은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쓰고는 있죠. 쓰고는 있는데 이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이 뭔지를 잘 캐치를 해서 이 포인트를 짚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결국 오픽 시험의 그 키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문법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목표가 있으셔서 '나는 언제까지 이 등급을 달성을 해야 돼.' 하신다면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이제 암기를 하시든 어떤 그런 방법을 써서 최대한 빨리 그 등급에 도달을 하셔야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일단 준비를 해 놔야지. 뭐 미래의 어느 날을 위해서.' 이런 분들이라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쓰는데 그 시험 보고 나서 영어를 평생 안 쓸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영어로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렇게 스킬로서 접근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보세요. 말 이상하게 하죠. 알아들으셨나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실제로 제 학생분들 중에서도 저랑 수업을 하시면서 꾸준히 오픽 등급을 높여가고 계신 분들이 꽤 계세요. 점점 등급을 높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이 실제 말하기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걸 외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론은 뭐다? 오픽을 위한 공부가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거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맥락에 맞게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오픽은 시험이 아니다. 대화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결론이 별게 없네요.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 영어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화이팅! 화이팅 콩글리시인데? 화이팅!